등 371페이지 보십시오. 빈몸을 통해 무화를 체득한 반부. 371페이지 밑에서 보면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몸이 점점 형태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이제 현상이 생겨요. 그때 빈몸을 통해 무화를 체득한다는 이 빈몸은 몸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제 미리 얘기하면은 사물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 몸에 일어나는 현상, 몸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바뀐 걸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보는 것이 이 고정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 형태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 몸의 감각이 이제 시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촉각은 남아있고요. 시각적인 이제 몸의 감각은 사라진다. 거기에 보면 이 371페이지 두 번째 단위 그런데 한데 보십시오. 그 몸의 감각 사라짐으로 해서 할 때 여기 몸의 감각이 뭔가 하면 몸의 시각적인 감각입니다. 시각적인 감각. 그래 본치셔야 돼요. 촉각은 아니고요. 시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우선 그거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몸의 시각적인 감각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미지를 취하고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게 탁 멈춰져 버리면 이제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걸 이제 체험해요. 이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나 영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마음은 늘 평온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던 과거의 기억과 영상들이 차단됨으로 해서 마음은 평정 상태로 현재에 깨있게 됩니다. 특히 삼법인의 통찰에 의한 각가지 생각들과 이미지가 소멸하고 마침내 감각마저 소멸해 가면 곧 주객의 소멸이므로 몸과 마음이 그대로 삼법인이 되어 대상 인식이 없는 마음 열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상 인식이 없다 하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요 주관도 같이 없는 주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감각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선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선정. 예, 선정 보통 다른 말로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선정이 이제 있는데 이 선정도 그 네 단계가 있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의 감각이 이제 시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제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이제 1번이 이제 초선정인데 이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집니다. 몸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몸 형태가 없다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청전 도론에 의하면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몸과 마음이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럼 번뇌 힘이 현재 줄어들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이 고요함이 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선악인문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창거사가 지은 그 선악인문회 보면 이제 이 그 미도지정이라 해서 몸 사라지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예비선정으로 봅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선정이 딱 들어가면 요 선정이 이 초선정이 딱 들어가면은
후각과 미각이 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선정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청각이 사라지고, 이제 시각이 사라지고, 청각이 사라지고,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새끼 이선정부터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같이 텅 비어 있는 상태,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냥 고요하다고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마치 있는 같이 보이지만 이런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 명경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정말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이 파장이 이제 망막이나 고막이나 이걸 통해서 색깔이나 소리로 나타나고 또 냄새로 나타난다는 거. 그렇지만 그 전부 다 파장이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모양과 색깔이 결정되고 소리가 결정되고 냄새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파장의 수를 진동수에 따라서 마음이 그래서 다 바꾸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건립한 세계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수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선정이들이 쭉쭉쭉 사라지고 선정이 들어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삼법인에 관한 무상고 무아를 얘기해요. 무상은 이제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 왜? 소중한 것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건 괴롭다는 거고, 괴로움이 있다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 자아가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건데, 자아가 있다라 하는 거는 괴로움 없어야 되지만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럼 무아를 얘기. 그래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 법인에 관한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뜻이에요. 무상고 무아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법인 하면 그때는 이제 열반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감각 소멸의 빈 몸을 통해 몸에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는 갖가지 번뇌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인 자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뭔가 몸을 자아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뜬 상태에서 호응이 된 빈 몸을 계속 주시하고, 몸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면 눈을 뜨고 이렇게 관찰을 눈을 뜨고, 그래도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지만은 심한으로 보면 몸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요. 호흡까지 가나요 몸이 나와 내 것인지 확인합니다. 계속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가하면서 나와 내 것이라는 지각을 끊어버립니다. 자,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관한다 이죠. 관한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발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이라는 거. 그랬더니 나와 내 것이 없음을 관한다 하는 걸, 내가 나와 내 것이 없는 걸 만든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없고 내 것이 없은 걸 내가 발견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자, 그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6개월 되면은 다 바뀌어버립니다. 6개월 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뼈까지, 내장까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아시다시피. 세포는 6개월 동안 다 바뀝니다. 몸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6개월 지나서 몸이라 하는 거는 복제된 몸이에요. 그것도 복제가 되고, 세포도 죽었다가 다시 또 재생이 되고, 죽었다가 재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점점 노화를 이루다가 이제 몸이 죽게 되죠. 잘 알다시피 이 몸뚱아리라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이 머리부터 발끝 다 덮고 있는 것이 세포고, 한 4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러죠. 자, 내장, 뼈, 골수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세포의 핵이 뭐냐 하면은 DNA입니다. 그럼 DNA를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전부 다 단백질로 좀 돼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분자가 나와. 분자를 더 파고 들어가면 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자 세계 가면은 벌써 분자 세계만 가도 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원자도 더 쪼개 들어가면 중선자, 양선자가 나오고, 더 쪼개 들어가면 커커 나오고, 이제 신의 뭐 입자는 힉스가 나오고, 쪼개 들어가면 뭐 없어요. 몸이라 하는 건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염처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백쟁이 소 잡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쟁이 소를 끌고 가가 사거리에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다 분해해서 상위에 탁 올려놓고 판매하는 게 뭘 판매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소를 판매합니까? 고기를 판매합니까? 그럼 소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네. 소락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도 분해해보면 지수화풍,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후공, 이 5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소를 잡으면 소락하는 것은 이름 지나지 않고 고기 때문에 진실듯이 이 몸도 분해해보면 흙, 물, 불, 바람, 후공 4가지 요소가 진실이지 몸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야기하죠. 그러면 5가지 요소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요소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일정한 이건 물이고 이건 흙이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경향성은 있기 때문에 비에 있어요. 비에 있는데 사람이 까르마에 의해서 흙의 요소가 나타나고 물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까르마에 의해서. 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흙, 물, 불, 바람, 고공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걸 5대라고 하는 거예요. 5대. 고공에서 빼면 4대가 되는데 이 대락하는 건 요소락하는 건 일단 모양이나 색깔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 업의 힘에 의해서 흙의 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나타나고 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건 조작이거든요.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만든다는 거죠. 그건 내 업에 의해서 흙의 요소가 나타나고 물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 그 뜻이에요. 원래 이 5대라고 얘기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성향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딱 업이 가해지면 이런 모습이 탁탁탁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조작하는 마음이 자아관념을 갖고 있다면 흙의 요소가 딱딱하거나 이런 부드러운 흙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막 화를 낸다든지 욕심을 부리면 불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내고 욕심 부리는 게 뭡니까? 자기 까르마 업이거든. 번내잖아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시기 질투를 막 일으키고 몸에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는 뭡니까? 판단을 이치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 못한다 하는 것은 마치 호흡과 텅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호흡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에요. 이 물이라고 해서 성을 내고 이러면 물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내는 불이거든요. 불에 의해서 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아비달마에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 업은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흙, 물, 불, 바람, 호공은 적게 놓고 이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물질적 요소 흙, 물, 불, 바람 이게 나타난다 이런 게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물에 의해 가지고, 자, 흙의 몸의 흙 요소는 뭐 뼈 같은 거잖아요. 뼈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골다공증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여기에 업 말고도 음식물이 있어요. 음식물.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있고, 예, 1번, 2번, 3번이 업이에요. 4번이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에 의해 가지고 이 4대가 요거는 4대인데 4대가 나타나. 4대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식물에 의해서 허구 요소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골다공증에 걸렸다 이러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약이 뭐에 있어요? 녹각. 녹각. 두부. 홍화씨 있잖아, 홍화씨. 홍화씨 먹는다 하는 음식물이잖아요. 그죠? 녹각도 음식물이잖아요. 그죠? 그 녹각 같은 경우는 이제 녹각은 싸니까 사가지고 감차원을 푹 꼬아서 물같이 마시면 이게 골다공증이 없어집니다. 이 뼈 밀도가 단단해지는 그게 허구 요소잖아요. 생성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물의 요소는 어떻게 생기나 하면은 물 중에 대표적인 게 몸에 뭐가 있지? 피 같은 게 있잖아요. 피. 그죠? 피를 생성시키는 게 약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있죠. 또 피가 탁하다만 맑히는 음식물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예? 피를 맑히는 음식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미역이 있잖아요. 미역. 그 음식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의 요소 몸에 피 같은 게 맑아지고 그게 이제 피를 또 생성시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이런 음식물이나 온도라든 까르마 마음에 의해서 이게 막 생성이 된다니까. 그런 음식물들 몸에 불을 일으키려면 불은 차고 더운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음식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홍삼이란 인삼 같은 거 먹으면 몸에 열이 팍팍팍 나죠. 녹용도 있죠. 그럼 몸에 불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바람이 없어 몸에 허리 쿵해지고 앉으면 뭐 이렇게 자꾸 허리 굽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에너지인데 역시 뭔가 하면은 음식물에 에너지를 보완해주는 음식물 먹으면 몸이 척 이렇게 펴진다. 의욕도 생기고. 온도에 의해 이게 또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너무 추우면은 안 좋죠. 예.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 그건 환경과 관계됩니다. 까르마 업은 뭡니까? 업은 이제 행위를 얘기하죠. 행위. 행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말하는 행위,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이게 해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화를 내면 불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욕심부리도 불이 일어날 것이고. 그도 마음에 또 자아를 간염을 가지면 허구 요소가 몸에 나타나. 자아간염 강한 사람 몸이 딱딱 굳어 있어요. 허구 요소잖아요. 예, 그게 나타나는 거죠. 또 마음이 막 분노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 물의 요소 관련. 이런 게 다 뭔가 무지하면 허구 요소가 나타나.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음식물 온도 까르마 업에 의해서 이게 나타난다. 이게 저게 생물학자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물학자는 이 DNA가 이게 DNA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를 꼽아요. 그게 음식물, 환경, 생활 습관, 막 똑같아요.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거의 같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몸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따지고 몰래 없는 건데 본인이 까르마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을 하면 알아차리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뭘 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가면은 이제 몸의 형태가 점점 없어가는 거죠. 대신 그 사이에 흑우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 요소, 홍우 요소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나머지는 흙, 물, 불, 바람, 부공 이건 다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면 무명은 어디에? 무명은 업 앞에만 있는 거니 어디 쪽에 저기 무명은 말이죠. 예. 이 허공 요소에서 무명이 나오거든요. 허공 요소에 무명이 나오는데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업이 생성이 되고 업에 의해서 고통의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고통이 심해지면 다시 무명이 생깁니다. 무지해지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무명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희경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저기 외도가 찾아와가지고
넓고 병도 죽으면 왜 생깁니까? 그야 태어났어 그렇죠. 왜 태어납니까? 예, 업의 생성에 의해서 태어난 업은 왜 생깁니까? 이제 물어가는 거죠. 업은 집착에서, 집착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감수작용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그 행이라는 업에 의해서, 업의 그 다음에 원인은 무명이. 그럼 무명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이렇게 딱 물어.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시를 하면 이렇게 지나치구나. 지나치구나. 무명은 비롯함이 없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비롯함이 없느냐 하면요.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12고리를 딱 셋으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내 무지에 의해 가지고 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시 무지가 또 생겨요. 무지에서 또 번뇌가 생기고 번뇌에서 또 고통당하고 고통에서 또 무지가 생겨요. 그래서 순환이에요. 순환하니까 이 무명이 끝이 없는 거예요. 비롯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하시면 지나치구나 하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명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바로 본래 깨있는 본각에서 나왔다 얘기하죠. 그럼 시각에 의해서 시각 어디서 나는 불각에 의해서 시각이다. 불각이 바로 무명이거든. 비로소 깨가는 시각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지면 본각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깨달음이에요. 그럼 완전 깨닫고 보면 애초 처음부터 불각이라는 무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지. 예.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이제 무명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이런 아시. 그럼 무명의 내용이 뭐냐? 무명의 내용이 뭐냐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상을 경고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은 매 순간 변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대상이 다른 거하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 거. 찻잔하고 시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세 번째는 이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좀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무명이에요. 얘기하자. 그 무명 때문에 나락하는 걸 내시옵니다. 희한하게. 밖에 있기 때문에 내락하는 게 있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건 대상이 변하고 고정된 게 없이 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하고 있고 실체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비어 있는 것이라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나락하는 생각도 버리게 되겠어요. 그게 법이 공하니까 아가 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죠. 제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59분인데 한 5분 더 하다가 그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유마경 방편품에서 설하기를 이 몸은 공하여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을 떠났다. 자아에 속한 것은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것이 공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고 하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아라든지 자아에 속하는 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아와 자아에 속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공이라는 거예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 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찻잔 있잖아요. 찻잔 이 자체 그냥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찻잔. 찻잔이 이게 왜 공일까 하면은 찻잔은 흙이죠. 흙을 재료로 하잖아요.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이렇게 해서 그 물 위에 올려가 모양을 떠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1차 구워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유약을 또 칠하고 또 그림도 그려요. 다시 유약을 칠해 가지고 불에서 두 번째 구워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찻잔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초 처음부터 찻잔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결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걸 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질체 이 자체가 그냥 공이에요. 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물질 형태마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는 상호 오존에서 일어나는 거고 상호 오존하에 있기 때문에 내장이 없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물만 그러냐? 사람도 그렇고 삼남만주 우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경고하고 영숙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좋고 예쁘면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고 몸 가지면 화를 내고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살다가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났다 이러면은 아 이게 내가 사물을 잘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사물을 내 고정된 게 보고 분리시켜서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이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빠디 삼비다 막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난다요.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는 면에서 실로 공하다. 그러므로 세간을 공하다고 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세간이 공하다. 세간이라고 하는 건 세는 시간을 얘기하고 간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다 공한 것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일진데 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과 그 대상 모두가 나라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호응같이 공해진 몸에는 어떤 현상도 없으므로 앞서의 희수행 단계, 그냥 자비, 비, 사 할 때 세 번의 단계 힘이 기쁨이에요. 희수행 단계에서 알고 있다는 안마저 여기서 붙일 수도 없고 애초부터 이름도 없습니다. 인식할 대상조차 없으니 몸에서 고유한 실체나 자아, 주자는 자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안만 남아있습니다. 이때 없다고 아는 알매로 시선을 되돌려 살펴보아 이름 붙이는 주체로서의 자아가 본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 희수의 단계는 몸이 이제 사라져가고 몸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 여기에서는 알고 있다는 안마저에게는 붙일 수 없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92년도에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그때 대학원생이 경희대 대학원생이 한 명이 와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는지는 아주 경향된 그 얼굴이 아주 상기되고 경향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이게 몸이 일어난 현상을 이다 이렇게 이다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스님 아십니까? 우리는 단정할 때는 무엇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다자가 붙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몸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게 합니다. 이게 니바사나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 하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 통증이라 통증이다 다가 들어가는 거죠. 가려면 가렴 하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이 학생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좀 지나니까 언어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통증도 이렇게 발을 콕콕 찌르는 통증도 있고 볼이 박힌 같은 통증이 있고 째는 통증이 별 통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다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뀌어요. 뭐 같다 이래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다입니다. 우리 이제 이 사물이나 또는 이 현상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은 이거 무엇이다 이래요. 좀 수행하다 지나면은 이다가 안 돼요. 왜? 언어의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거는 어떤 단어를 가져와도 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뭐와 같다. 통증은 통증인데 바늘을 찌르는 거와 같다. 돌이 박힌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뭐 같다라고 할게요. 그래 이 친구는 요까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더 가르쳐줬어요. 좀 지나면은 대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뭐 같다 하는 순간 대상이 바뀌고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알고
면치에 붙이죠. 그 다음 또 지나면 어디 되는가 하면 빠르게 변하던 것이 형태가 사라져버립니다. 알고 있다 하는 암마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이름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애초 이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 대상조차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 고유한 실체나 주지하는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는 없다고 하는 그 암의 시선을 돌려 살펴요. 다 사라져. 나중에 감각도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호흡 감각도 거의 다 사라져 가지고 있긴 감각이 있는데 있긴 있지만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때 다 사라졌다고 아는 암만 딱 남아요. 그걸 알면 이제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관찰해야 되느냐 이러면 관찰 대상을 놓치는 순간부터 졸립니다. 관찰 대상이 없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존다는 얘기예요. 일거리가 있으면 졸질 않아요. 그래서 의식을 깨우려면 몸이 다 사라지고 감각도 거의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이 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게 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종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까지 한숨을 더 하고요. 다시 말하면 몸의 무상에서 무아까지 오는 동안 체험하는 것은 몸이라는 대상과 이름은 동일하지 않고 생각과도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몸이라 하는 거하고 이름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게 찻잔하지만 찻잔의 말하고 이 사물 자체는 별개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찻잔이 우리 보고 첫째 찻잔에 말이 달한 적이 없고 두 번째 찻잔은 매 순간 사람들이 이 인식할 때 인식하는 다 달라요. 뭐 예쁘다, 거칠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찻잔이라 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찻잔이 던지면 깨지지만 찻잔을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찻잔하고 이름하고 별개 것이라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 따라서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개 소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어내서 본다. 그런 걸 바로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고 고를 내고 막 성기를 부르고 하지만은 이름에 속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해 하지도 않고 생각과도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몸이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조차 일어날 수 없으니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가 있다는 감정일 뿐이다. 내가 있다는 감정이다. 그러니 몸을 무아라고 인식하는 주관의 마음도 텅 빈 무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 또한 어떠한 개념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마음도 비어 있어가지고 비어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생각 같은 거 안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요, 이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몸이 무아라하는 걸 알면 이제 거친 무아를 취득하는 단계예요. 진정한 무아는 아니에요. 마음이 무아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 살아가는 건 되게 겉모습 보고 많이 살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 이야기하고 수행합시다. 어느 스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 그래도 저게 이름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간곡히 부탁하니까 스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초청한 그 집에 가게 됐어요. 또 가는데 움직이기가 안 된대. 못 들어간대. 왜 안 되느냐니까 스님 옷이 누더기고 너무 추라하기 때문에 요 오는 사람 다 고위 간부들이고 제 속에서는 그것도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스님같이 다 떨어진 옷 입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격이 안 맞다고 쫓겨났어. 그 스님이 다시 이제 시옷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가니까 겉에서 들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만찬이 열렸는데 각종의 사람들의 시선이 스님의
졸립니다. 스님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거치로 들어가지고 몸에다 옷에다가 음식을 붓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물었어. 그 연유를 물었어요. 스님 왜 그 옷에다가 음식을 붓고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초대한 게 아니고 이 옷을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이 옷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잖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제 속에는 그게 이제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진실을 따지자 보면은 옷하고 뭐 얼굴하고 이렇게 헤어스타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인간을 재단을 하면은 그 사람 인격을 재단을 하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껍데기 갖고 진짜라고 인식하지 말고 어찌로서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제 옷을 입고 얼굴이라든지 헤어스타일 바꾸고 단정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런다고 생각해야 되지 옷이 자기가 되면 안 되고 얼굴이 자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행해보면 딱 알아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수행해야 되겠죠. 오늘 뭘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바람의 수행했어요. 기수화 풍 했습니다. 풍 예. 공예. 예. 자 오늘 호공의 손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흰 연꽃이 쭉 올라가서 정수리에 활짝 펴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꽃 한 속에서 관자재보살이 쭉 올라옵니다. 관자재보살도 백이간엄이에요.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나의 본성의 형상화라 생각하십시오. 지혜와 자비라는 본성의 형상화와 관자재보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관자재보살이 손뼉을 치고 주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의 손으로 정수리부터 스타머 갑니다. 허공의 손이에요. 자, 허공의 손은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스타머시면 돼요. 관자재보살이 손이라 하는 건 의식입니다. 자, 정수리를 스타머 주시고 이미지가 떠오르면 더 좋겠지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의식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윤곽만 있는 손으로 스타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를 스타먹고 눈썹과 눈을 스타머줍니다. 형태가 없는 의식으로만 스타머야 돼요. 그 다음에 귀를 스타머주고 그 다음 뒷머리를 스타머주고 그 다음 목을 스타머주고 어깨를 스타머줍니다. 정수리부터 어깨까지가 신구, 의중, 의엽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엽은 바로 이 마음이죠.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머리부터 어깨까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 스타트 주고요. 그 다음에 뒷목을 스타트 주고, 뒷머리를 스타트고, 귀를 스타트 주고, 그 다음 뺨을 스타트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를 스타트 줍니다. 코부터 해가지고 밑에 단전까지, 배꼽아래 단전까지는 신구, 의중, 구, 입하고 관계되는 어느 활동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어느 활동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를 이제 스타트 줍니다. 자, 코를 스타트 주시고, 자, 콧구멍도 안에 스타트 주십시오. 의식으로 스타트해야 돼요. 형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인중, 그 다음 입술, 그 다음에 입술 안에 잇몸을 스타트 주고요. 다리 위 쭉 스타트 주고, 치아도 스타트 주죠. 치아.
이빨이죠. 이빨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고, 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혀 위쪽, 아래쪽, 옆 다 쓰다듬어 주고요. 다시 입술, 턱을 쓰다듬어 주고요. 자, 안목을 쓰다듬고, 또 쇄골 부분을 쓰다듬어 주고, 가슴을 쓰다듬고, 가슴이 명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의식으로 쓰다듬으면 돼요. 자, 명치 옆으로 횡격막을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꼽 주위를 쓰다듬어 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머지는 신구의 때 신업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활동하는 거요. 특히 이제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신체 활동하는 부분이 관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고,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어 주고.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피가 밑에서 위로 펌프질을 해주는 것이 장단지예요. 자, 그 다음 발목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발가락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발바닥, 발 뒤꿈치, 자,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요. 자,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자, 엉덩이 쓰다듬어 주고요. 자, 왼쪽으로 옵니다. 자,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단지와 정강이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그리고 이제 꼬리뼈 있는 쪽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위꼬리를 그러죠. 척추의 24마디를 쭉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의식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의식을 부드럽게 해도 되고 따뜻하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뒷목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갑니다. 등짝 전체를 또 쓰다듬어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요. 귀다랑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귀다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쓰다듬어 주고요. 또 팔이 접혀 있는 부분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발목을 쓰다듬습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고, 자, 손바닥을 쓰다듬고, 자, 손목, 팔꿈치, 팔꿈치 접히는 부분을 많이 쓰다듬어 주고요.
다음에 어깨로 올라옵니다. 자, 왼쪽 어깨로 갑니다. 왼쪽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를 쓰다듬고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 접히는 부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쭉 내려가면서 발목을 쓰다듬고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끝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로 올라옵니다. 자, 뒷목을 쓰다듬고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고요. 자, 입술, 인중, 코, 눈, 눈썹, 입만을 쓰다듬어 주고요. 자,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쭉 쓰다듬어 주십시오. 예, 그냥 허공의 손이라 하는 의식으로 쓰다듬는 걸 얘기합니다.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멘트를 해가면서 쓰다듬어도 됩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피 칠 때까지 합니다. 자, 진성보살 아니 저희 아저씨. 아들분? 저희 아저씨. 아, 아저씨. 진성거사니까요. 봅시다. 떼기도 안 먹었어요. 아, 읽어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좀 누구기 같아 개들은 그 지금 거사님 좀 좋아졌어요, 그래 몸이? 네.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좋아졌다고. 뭔 짓을 했는지 모르 좋아졌다고? 네, 네. MRI 예, 이 생각과 집중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이 마음의 작용인데 집중은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이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예, 뭘 집자 가운데 중자니까 한 가운데로 마음을 딱 모으고 있는 상태를 집중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생각은 흩어져서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예, 집중은 마치 이렇게 이 밀가루 뭉치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라도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하듯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상태 얘기하죠.
그럼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망상이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러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집중되고 있는 상태는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사고도 유연해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죠, 생각이.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비손을 써서 몸을 쓰다만 가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러면은 반응이 없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면서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시선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비손이 움직이면은 그에 따라서 접촉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쨌든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좋아졌다고 한다면 지금 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생물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을 닦는 게 자비수관이라고 생각한다. 예,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동물들은 잠을 자는데 동물은 왜 잠을 자야만 하는 걸까? 그건 사람과 똑같아요. 잠을 잘만 조건 되면 자는 거고 깰 조건 되면 깨는 거거든요. 대개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 또 해가 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햇빛 앞으로 햇빛 앞으로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요 전동 불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는 내용을 보니까 이 불빛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으면 여기에 세포가 뭐가 일어나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 12시나 1시, 2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야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활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녁에 먹게 되는 겁니다. 저녁 먹으면은 이제 그게 비만이나 좀 이상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빛이라든 햇빛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해가 지면 자는 게 제일 좋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체 시기가 세포 하나의 생체 시기가 있는데 이 햇빛이 예를 들어 애가 늦게 일어나 잘 안 일어난다 이러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햇빛을 쬐게 하면 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포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가 이제 심해지고 하면은 이제 잠을 잘 쉬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햇빛하고도 관계가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떤 조물주가 그리 만들었다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그 소박한 미시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조물주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동물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교사님 생각 사람도 자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저게 잠을 안 자고 이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 내골 멈춘다고 했잖아요. 당연해요, 이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은 잠은 잘 자세요? 잘 안 자죠? 지금 그때 이 불면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행 열심히 하면 잠 잘 잔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수행을 하기 전에 면역력이 생기고, 이 이제
면역력이 이제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뭐 밤새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커피 같은 거 이런 늦게 드시지 말라 그러고요. 힘들겠네. 아니 자전거를 타면서 수관을 하면 어찌하나 한다고. 감누수는 가능합니다. 자전거 타면서 면부를 부어줄 수 있다는 건 집중이 대단하다는 얘기. 잘 하시네요. 저기 앉아서 하는 것과 같이 금세 이렇게 좀 된다고 하니까 집중이 좋아요. 예,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은 몸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본인이 좀 얘기하네 지금요. 예. 수간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수월된 것 같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안 내요? 예? 가져오신 분 있으면 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좀 이게 정수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온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는 모양이죠? 예? 다. 그런데 몸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예, 그래 원래 이제 몸이 이제 형태가 사라져도 그 촉각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변경 상태에다 기쁨이 생기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게 가벼운 것도 좋고, 근데 뭐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든지 아주 촉각이 있는 거죠. 촉각은 이제 새끼 이 선정이 가야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게 초순정도 안 들어가기 전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뭐 도르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없고 매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좀 얘기하고 있네.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그렇다고. 아무리 이제 텅 비어 있는 것, 그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뭐 가고 몸이 움직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크고 커졌다든 작아졌다든 공간이. 그거 잘 살펴보시. 텅 비어 있는 게 이 한계가 있는지. 한계는 없는데요. 네. 텅 빈 속에서 뭔가가 할 수 없는 게 뭐 표현이 안 되는 게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이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이 안 된다고.
감각이 한 방향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좌측에서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좌측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아, 우측에서 좌측. 우측으로 좌측에서 영상도 생겼네. 이 보살상 같은 흰색인데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이렇게 접촉되는 얼굴이. 얼굴이. 예. 예. 근데 그게 있었는데 예, 이게 흰색인데요. 예,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대칭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서로 예. 닮아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붙어? 그것도 찰나 일어나고 사라졌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그거는 뭐 갖는 아기가 찰나에 사라지는 것이라든지 인식이 두 얼굴이 접촉하는 순간 찰나에 사라지는 거라든지 이런 건 이미지든 전부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다 관념이지요. 그래서 전번 시간보다는 좀 정돈이 됐네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치는 한 곳으로 되더라고요. 한 곳으로 된다고 일주일 사이 좀 변화가 있었구나. 그 이 삐 하는 소리도 있었네. 이게 처음에는 고막이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예. 풍경 소리, 요령 소리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뭐 수천 마리 우는 귀뚜라미 소리, 발목 장식 땅글랑땅글랑 장식 소리, 뭐 종을 치듯이 땡 하는 종을 치는 소리, 플루트 이렇게 소리, 귀로 들을 수 없는 몸으로 알 수 없는 또 그 옴이라는 소리.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소리예요. 힘이 많이 생기는 좋고요. 몸이 위로 올라가는 가벼운 건 기분이 이렇게 상승한 있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윤회에 대해 윤회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좋아요.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공각이 좀 훈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유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수행하니 들었던 본문들이 다 올라오는구만. 그 본문을 전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예, 들었던 본문들은 재생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가슴이 아팠어요. 아, 진짜 이게 물상이구나. 정말로 이 절절히 그거를 지난 게 정말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그거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슴이.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계속 지금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예? 들었던 법문이 재생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맞춰보는 마음인데 그것도 하나의 수행 현상이에요. 이게 잘못도 아닌데요. 예. 알려고
내려고 하는데 잠깐 없어요. 이어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거예요. 생각은 일어났다가 이렇게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하예요 원래. 그걸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 자체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법문 듣는 것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말하자면. 그런데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을 제가 대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도 이제 보면은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많이 생긴다면은 그 중에서 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대면할 때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봐도 마음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보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보고 있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예. 보고 있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보고 있는 마음이 약하면 마음은 마음이 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계속 반복해서 괜히 이제 마음이 무상함이 나타날 것이니까 이렇게 보는 마음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랄 때. 바뀌지 않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음을 잡아서 그 마음의 공성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공성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성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두 번째 불구부정이죠. 세 번째 부정불감. 이거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성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말을 붙일 수 있는지, 가고 오미 있는지, 더럽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게 없을 때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증가하고 감사하는 게 없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든지 가고 오미 없다든지 더럽게 할 수가 없다든지 확실하게 될 때 거기다가 머물러야 돼요. 그 하나에 머물고 있으면 이제 선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선정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남방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니미타에다가 집중해서 들어가는 건데 대성불교에서는 신공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어쨌든 또 일주일 또 제가 보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혹시 수행하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분?